그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 기본 설명, 이해에 필요한 산맥, 지명 등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북경을 감싸고 만리장성에 있는 연산산맥과 고대의 요화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나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경계선 중 하나이죠. 그 북쪽으로 1220km 길이의 대흥알령 산맥, 흑룡강과 만주를 가르는 소흥알령 산맥, 저 멀리 북쪽의 바이칼 호수부터 태평양 오호츠크해까지 뻗어있는 외흥알령, 스타노보의 산맥이 있습니다. 외흥알령 산맥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동토의 땅이 시작되죠. 이 말은 온난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블라디보스톡 위쪽으로 1045km 올라가는 시오테알린 산맥이 있습니다. 이어서 강줄기를 보겠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송하강, 대흥알령 북동산모연에서 발원해 송하강으로 합류하는 눈강, 블라디보스톡 2시 방향의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발원해 발해의 여러 성터를 끼고 흐르는 우수리강, 울란바토르 동북 방향에 있는 칭기스칸의 고향인 hen티산맥과 대흥알령 북서사면에서 발원해 송하강과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동북아시아의 문명고속도로인 흑룡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강줄기지만 고구려사에 매우 중요한 우라게강, 그 위에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 중의 하나인 할인골 전투 현장인 브이로, 이곳은 부여, 고구려 계통 유적 유물, 구비전승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넓은 평원은 하북평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5만 제곱킬로미터인 동북평원이 가장 넓습니다. 길이 1000km, 폭 400km로 한반도의 1.6배 크기이고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미국, 아르헨티나와 함께 세계 4대 흑토평원에 속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에 포함됩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쪽의 스텝 지역과 중앙의 사막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요화평원, 송하강과 눈강의 충적지로 수많은 호수와 숲지를 품고 있는 성눈평원,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삼강평원 지역입니다. 만주분지에서의 농경활동은 서부 고원 지역에서 시작해 이후 동부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었는데 중국사의 3차 온난기에 해당하는 고구려 시대에는 벼농사를 지었고 특히 발해 시기에는 더 활발한 재배가 이루어졌죠. 적지 않은 분들이 만주 지역이 근대에 들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의 기후사와 단층 지각 변동, 그리고 화산 폭발, 청대의 봉금령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지금은 건조한 스텝 지역으로 변한 적봉을 중심으로 한 내몽골 일대도 홍산문화가 꽃피던 시절에는 유목보다는 농사가 중심이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꼭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명 지세를 소개하기 전에 일부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지형 지세를 이해하는 데 핵심에서도 바탕이 되는 아무르강을 다각도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흑룡강으로 익숙한 아무르강은 기억하기 쉬운 4,444km로 세계에서 8번째 혹은 10번째로 긴 강입니다. 흑룡강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동아시아의 수렵, 유목민족의 시각에서 고대를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가까이는 러시아와 중공의 국경 문쟁, 내륙 깊숙한 제하강의 강변 도시에서 일어났던 자유시 참변 혹은 흑하 사변 등도 아무르강이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일 무장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흑룡강과 그 지류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선명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르강 수계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농산물이 왜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일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흑룡강의 가장 서쪽부터 보겠습니다. hen티산맥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발원지 중 하나를 지목되는 온원강이 있고 북쪽 사면에서는 인고다강이 발원합니다. 일 지점 두 강이 합수하는 러시아 지역입니다.
일지점부터 기마민족의 본향인 대흥할령 산맥의 서부 지역을 타고 내려온 아르곤강에 합수하는 이 지점까지 여기를 실카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 이후부터는 흑룡강, 아무르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외흥할령 산맥에서 발현한 1208km의 지하강에 합수하는 곳이 3지점입니다. 중국 측 도시는 흑하이고 마주보고 있는 러시아의 도시는 블라고베 시엔스크인데요. 이어서 250km 하류의 4지점이 브리아강의 합수 지점입니다. 이 지점 전부터 강폭은 이미 1km, 그러니까 1000m를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5지점은 백두산과 대흥할령 산맥에서 발현한 송하강이 합수하는 삼강평원, 흑토평원 지역입니다. 6지점은 우수리강이 합수하는 지점이고 마지막 7지점은 사할린성과 마주한 하구인 타타르 해협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타르 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7km에 불과한데 강물로 염도가 낮기 때문에 연중 6개월 정도는 얼어 있어서 썰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을 경우 사할린섬은 일본 열도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사할린섬 고대부터 줄곧 만주와 외만주 지역의 수렵 민족의 활동 범위에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D 위성지도로 지형지세를 확실하게 각인하고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주분지의 서쪽과 중심에는 요합평원, 송눈평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삼강평원이 있습니다. 지도 왼쪽을 보시면 요합평원에서 9시 방향 통로 같은 곳, 시라무랭강의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곳이 몽골촌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좁은 통로로 이렇게 보이죠. 그 남쪽이 홍산문화권의 중심지인 내몽골의 적봉과 요령성의 조양 지역입니다. 계속 강조하겠지만 홍산문화는 반수변 지역으로 밭농사와 함께 초원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만주와 몽골촌, 북경 뒷산의 만리장성, 그리고 혹은 저 왼쪽의 그 오르도수 지역에 배우지를 칠 때 진격하는 기본 출정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만주벌판의 입구를 지키는 초소였다는 점을